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시공을 해보고 살아보았던 그러한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샤의 상인입니다. 오늘은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닥 마감재 종류는 다양한데요. 제가 실제로 생활했던 타일, 데코 타일, 장판, 강화마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원룸 바닥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데코 타일을 철거하고 타일을 시공을 하였는데요. 거기가 4.5평이었는데 자재비만 한 35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데코 타일을 철거하고 밝은 색의 타일을 깔고 나니까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보이고 깔끔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타일이 깔끔해 보일 수는 있는데 침대라던가 소파, 식탁이 생기면서 입식 생활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이 좌식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바닥에 앉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일은 차갑다 보니까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각적으로는 반듯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요즘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좌식 문화가 있는 이 한국에는 이 타일로 바닥재를 시공하는 건 그렇게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요.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 했던 단독주택은 다용도실이랑 주방은 타일로 시공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강화마루를 했는데 좀 습한 공간은 타일로 시공을 하고 나니까 청소하기가 깔끔하더라고요. 그러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룸 바닥 한 곳은 타일을 깔았고 다른 곳은 장판을 시공을 하였거든요. 제가 4.5평 원룸에 타일을 깔았을 때는 35만원이 들었는데 이 한 4평 정도 하는 원룸 바닥에 장판을 시공하니까 한 10만원 정도밖에 들진 않더라고요. 이 가격적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판은 시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도 겹침 시공을 한번 해봤는데 겹침 시공은 시공이라 할 것도 없어요. 겹쳐서 그렇게 장판을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장판도 맞대서 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본드를 발라서 마감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판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무거운 물건을 올려놨을 때 그 부분이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원룸 같은 곳에서는 장판은 적합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막 써야 되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집에는 이 장판 시공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코 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데코 타일은 주로 상가 바닥이나 아니면 이렇게 임대업을 하는 원룸 건물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주택 관리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이 데코 타일이 관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찍힘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구성도 강하고 강화마루나 타일에 비해서 관리가 편하다 보니까 이 데코 타일을 선호해서 깐다고 하더라고요. 난방이 돌지 않는 곳은 그냥 일반 데코 타일을 깔면 되고 이 난방이 있는 곳은 난방용 데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 난방용 데코 타일로 깔아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데코 타일 간격이 벌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데코 타일 종류도 밝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는데 이 어두운 색은 전체적인 느낌이 어두운 단점이 있는 반면 이 바닥이 지저분해져도 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밝은 색의 데코 타일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이 있긴 한데 간혹 가다가 물이 잘 배는 데코 타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짙은 청바지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그 진한 청색이 하얀 데코 타일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베이나 봐요. 그런데 데코 타일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한 그러한 바닥 마감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룸 같은 공간에는 그러한 자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마루인데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강화마루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포근함과 그 쿠션 있는 그러한 바닥이 좋거든요. 제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한 곳은 강화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한 12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강화마루로 깔았는데
타일이나 데코 타일처럼 딱딱하지 않고 약간의 쿠션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그 나무가 주는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화마루가 좋은데, 강화마루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에 취약하다 보니까 물을 쏟은 뒤에 바로 치워주지 않으면 바닥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일에서도 생활을 해보고 장판, 데코 타일, 강화마루 이렇게 다 생활을 해보았는데 모든 바닥 마감재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살 집이라면은 저는 습한 곳은 타일로 깔고 제가 생활하는 곳은 강마루나 강화마루 이렇게 시공을 해서 살고 싶고요. 제가 만약 임대업을 한다면 주방 공간에는 타일로 깔아주고 그 외에 주 생활 공간에는 너무 어둡지 않은 데코 타일을 깔아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룸이나 그런데 새 들어 사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장판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장판 무늬의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하다 보니까 임시 거주하는 곳이라면은 장판이 가장 적합한 바닥 마감재인 것 같아요. 시공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바닥색 하나만 바꿔줘도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시공을 해보고 살아보았던 그러한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가격은 타일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는 강화마루, 그 다음 데코 타일, 장판 이런 순으로 가격이 점차 낮아지네요. 이상입니다. 끝.